그러면은 일제시대에 생겼던 그런 카페들이, 그러니까 다방들이 뭐 어떻게 남겨진 기록들이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네. 그걸? 지금은 뭐 그 당시 찍은 사진이랑 이런 게 전혀 없고, 또 지역도 없어요. 대충 어디 네. 이런 정도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그 잡지, 신문 이런 데 보도되고, 혹은 그쪽 지역을 다녀온 사람들이 약간 에세이식으로 쓴 글 이런 쪽으로 해서 남아 있어서 굉장히 좀 단편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남겨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1938년에 청색지라고 하는 잡지에 경성다방 성색이라고 하는 글을 쓴 노다게, 이건 아마 필명으로 쓴 것 같아요. 노다게? 네. 경성다방 성색이라고 하는 글을 보면은 카카두가 조선 사람들이 처음으로 만든 다방이다. 그런데 옛날 뭐 관운동에 3층 벽돌집에 1층에 카카두가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이경순 씨가 그 하와이에서 왔던 어떤 이 여인이랑 합작을 해가지고 처음 만들었던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핵심 정보는 다 나오네요. 네, 그래서 네. 이 카카두 위치가 그럼 정확하게 어디냐? 뭐 물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인사동에 관운정 있는 쪽이다, 뭐 안국동 내거리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추정해서 대충 지역은 알겠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 뭐 이런 흔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카카두가 처음이란 건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 일본에는 정확하게 커피 전문점이 어디냐 이게 나와 있거든요. 첫 커피하우스 주소 어디다. 번지까지요? 네, 이렇게 팻말이 써 있어요. 일본은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저거를 꽂으려고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동호회 이런 분들이 저 위치가 어딜까 정확하게 찍어보겠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고 하는 그런 글들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정확한 주소 번지는 없는 걸로. 그리고 이제 저기 보듯이 뭐 관운동은 맞는 것 같고, 뭐 안국동 내거리에서 뭐 어느 양옥집의 앞에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양옥집이 한두 개여야죠. 저식이기 때문에 많이 바뀌어서 지금은 정확하게 뭐 찍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느낌인지는 보이네요. 그 거리와 그 느낌은 아니까 저희가. 그렇죠. 그리고 또 세대라는 잡지인가요, 이거는? 그다음에 이 카카듀에 대해서 뭐 조선일보도 1940년도에 썼던 기록에서는 이 카카듀가 첫 번째 찻집이다. 그리고 뭐 서울의 찻집 원조고 찻집의 야릇한 풍수의 시초이다. 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서, 소위 이제 다방 문화라고 하는 거, 조선인이 만들었지만 어떤 외국 신분물의 이제 다방 문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처음이다라는 것들은 나타내는 글이 있고요. 1960년대 들어와서 세대라고 하는 잡지에 보면 이봉구라는 분이 한국 최초의 다방 카카듀에서 엘리자까지라고 하는 글에서 보면, 이 카카듀라는 이 다방은 이 주인이었던 이 주인이 뭐 인도풍의 그 마포 테이블 클로스 뭐 이렇게 써있는 거 보니까 테이블 보들,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삼배 느낌이 나는 것에 테이블 포를 씌워놓고 여기에 봉산 탈춤에 가면도 걸어놓고 간판 대신에 빨갛게 칠한 바가지 3개를 달아놔가지고 그 느낌을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약간 그 동생마냥 짬뽕이다 이런 느낌이 느껴져요. 궁금하다 진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테이블 뭐 인도풍의 뭐 테이블 클로스를 펼쳐놨다라고 하는 거 세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걸 보면, 그리고 간판에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카카두 이렇게 안 써놓고 빨간 칠한 바가지 3개를 이렇게 달아놨다고 하는 것들도 좀 특이하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약간 본인만의 이런 개성이 띄었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다방에서부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이다. 요즘엔 핫플레이스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카카두의 전반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어쨌든 처음 시초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었고, 또 멕시코라는 카페도 아까 되게 좀 특이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어떤 기록이 남아 있나요? 그 멕시코라는 그 다방은 카카두 이후에 종로에, 카카두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일찍 폐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종로 지역에는 멕시코가 계속 명맥을, 종로 지역엔 유일한 다방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문산이, 그러니까 배우나 신문기자 이런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이 종로 지역에 모였던 그런 아지트였다고 합니다. 근데 특이한 게 이 1930년대 주로 이쪽에 많이 출입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배우나 다방이나 다른 다방에, 혹은 카페도 여급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카페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 시기 그 일제 강점기 때 우리가 오늘 다루고 하는 이 다방과 카페라는 것이 전혀 별개의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맛배기로 그 어떤 차이점이 가장 큰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다방은 차를 위주로 한
만남의 장소다. 그러니까 녹차도 되고 그렇죠. 뭐 홍차도 보리차도 있고, 되고. 아, 뭐 커피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어. 케이크라든가 뭐 이런 걸 보는 우리 지금의 커피 전문점 그런 카페는 느낌을. 달라요? 카페는 술이 위주입니다. 아. 술과 함께 식사와 함께 차도 나오고 그 소위 이제 카페 마담이 운영을 했던. 그래서 당시 일본인 그러니까 어쨌든 조선 총독부에서도 그러면 다방과 술집은 또 따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또 술집도 여러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카페는 그러면 차는 안 팔고요? 차는 이제 술이 위주인데 차를 내오기도 하는데 술 위주 술 손님이 더 많은 거죠. 오. 그래서 이제 소주? 다방 그 카페에서는 양주도 많이 마시고 해서 아, 약간 그런 서양화된 네, 그런 식의 방식이라고 보고 거기에 마담이 운영하는 거고 거기에 일하는 여급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서구적이고 신여성 같은 이미지 모던 걸 같은 이미지의 그 여자 직원들이 네. 서빙을 하고 네. 마담도 있고 다방은요? 다방은 마담이 운영한 건 많지가 않고 실은 이제 그 카운터에 여성이 앉아서 카운터를 보고 있는 거는 두 군데밖에 실은 없었어요. 오, 그러면 그리고 남자 뭐 직원이 셀프예요? 셀프는 아닌데 네. 남자 직원이 서빙을 하고 아, 그리고 느낌이 여사 완전히 다르구나. 여급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그 대조적으로 비교했던 글 중에 어떤 글이 있냐면 다방의 여급은 마치 청하고 좀 단정하고 동양적인 다소곳하고, 이미지다 네. 이런 식의 이미지라면 카페의 여급은 좀 굉장히 서양적인 이미지고 좀 난했어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약간 뭐랄까 섹시한 뭐 이런 느낌 그건 거를 더 강조하는. 그러면은 만약에 알바를 할 때 다방에서 알바하는 거는 그냥 돈이 모자라서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다 그러고 이 사람은 예를 들어 뭐 학교의 여학생인데도 뭐 여학교 출신이다 우리가 하더라도 그게 눈살이 약간 살짝 찌푸러지는 그런 건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니고, 그냥 예. 카페에서 알바한다 카페에서 이러면? 한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색안경을 살짝 볼 수 볼수 있는 있는. 그런 식의 아. 느낌이어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카페는 술집으로 분류를 했어요. 총독부에서도 그러니까. 세금도 이 당시 다 걷잖아요. 어쨌든 영업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는데도 카페는 술집에 준해서 뭐 술집도 여러 형태들이 술집이 있었는데 네네네. 카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제약이 심했어요. 굉장히 엄격하게 카페를 세울 수 있는 기준을 정해가지고 왜냐하면 뭐 세금 문제랑 관련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나라 선술집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네네. 식보다 이쪽이 뭐 양주 이런 걸 팔아서 그 총독부에서 거둘 수 있는 세금들이 좀 한정적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겠어요. 카페를 개설하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조건을 있고 좀 어렵게 만들어 놓고 선술집 같은 이런 것들은 소위 이제 그 주 종류에 따라서 세금을 달리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차이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다음 시간에 네, 카페, 카페 이야기 조금 기대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카페를 좀 난하지 않을까? 뭐 괜찮아요. 네. 그럴까요? 네, 그럼 다들 좋아하실걸요? 네. 근데 이 멕시코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앞서서 봤던 카카듀 이런 거보다는 배우 출신의 기생 출신이 이제 이 경영을 하게 됨으로써 주위에 주로 이제 배우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고 기생 이런 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했었는데 특히 1930년대는 요 시기에 소위 카페라고 하는 낙원회관 같은 거 이렇게 뭐지 좀 대규모 혹은 좀 약간 서양식의 아까 얘기했듯이 술을 파는 고급 이런 이미지라고 본다면 거기에서 일했던 종업원들이 주로 길 건너에 있던 이 멕시코로 많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뭐 명월관도 있고 극장도 많고 막 많이 만들어지면서 네네.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드나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멕시코는 술집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인테리어 디자인했던 내용들 표현을 좀 보면 네. 벽의 장식에는 최승희 씨의 나체 모양의 무용했던 사진이 걸려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술집을 하기로 아직은 술집 단계는 아니었는데, 네, 네. 최승희가 어쨌든 무용수로 알려졌던 분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나체라고 표현이 돼 있긴 하지만 아마도 이렇게 비키니 같은 걸 입고 이제 포즈를 취하는 그런 사진이 아닐까. 뭐 그런 거 아니면 모나리자의 실종, 뭐 서바나의 광시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선정적인 극장 포스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었대요. 뭔가 카페로 충분히 변질될 수 있는 그런. 네. 그리고 이제 음악도 이제 주로 이제 그러니까 서양 음악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틀었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드나드는 사람들 층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좀 늦게까지도 문을 열고 뭐 이런 특징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멕시코가 이순석이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운영이 좀 힘들어서 나중에 거의 폐업할 때 상황을 봤더니만 이 이순석이라는 분은 너무 외상을 많이 준 거예요. 외상 전표가 막 이렇게 가득 쌓였었는데 나중에 이 기록을 쭉 봤더니만 외상값만 3,500원인데요. 이게 지금 어느 수준인가, 그 당시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따져보면 1원하고 막 이럴 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멕시코라고 하는 이 다방을 처음 만들었을 때 자본금이 1,400원이 들었대요. 근데 매상값만 3,500원에서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 멕시코뿐만 아니고 다른 이런 그 다방들도 이렇게 수지 맞는 장사는 실은 아니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제 강점기 때의 다방, 우리 조선인들이 운영했던 다방의 특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외상 걸어두신 분들 너무 하셨다. 그쵸? 그러니까요. 다음에 와서 낼게요 이제, 이렇게. 네. 근데 또 거기에 자꾸 지금 내고가 할 수도 없는 그것도 거니까.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멕시코가 나중에 이제 술집으로 변한 게 막 그런 원인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술집하고 좀 들었는데 괜찮았대요? 그때는 다르죠. 술하고 차하고는 차이기 때문에 술은 또 좀 많이 먹으러 네. 오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맞은 일이 많을 거니까 네, 그런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낭낭파라는 이제 소공동에 있었던 다방이었는데 여기 주인장이 이순석이란 분입니다. 동경 우에노 미술학교 출신이에요. 미술학도였던 거죠.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 모였던 사람들 화가들이 아주 쳤다 그래요. 근데 이제 위치가 이제 소공동 쪽이다 보니까 일본인들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일본인 거리를 막 돌아다녔던 청춘 남자들도 여기 와서 많이 출입을 하고 뭐 그런 특징들이 있다 그러고요. 네. 요 시기 보면은 이제 그 운영하는 일부의 이제 배우 김현실이라는 분이 마담에 채용이 되는데 이 마담 채용된 이후에 낭낭파라에서 낭낭으로 이름을 바꿨대요. 그 이후로는 훨씬 더 예술인들이 많이 왔다 그럽니다. 그분 보고 온 건가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가 되게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 마담이 채용이 되고 있는 건 조금 뒤식인 것 같긴 한데 원래 그래서 마담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얼굴 어쨌든 꼭 데스크에 앉아 있는 분들 네. 그런 그분을 것들이 만나러도 오는. 네, 그것도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배우 출신이 오다 보니까 관련 이렇게 그런 업종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오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특이한 게 이 낭낭파라는 그러니까 구인회라고 하는 문인들 그 아지트로 나중에 이게 활용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소속 멤버들을 보면 뭐 유치진, 정지용 이런 분들이 다 구인회 출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문학인들이 아지트였기도 했었고 그리고 여기서도 뭐 다른 그 다방과 마찬가지로 문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영화 제작 축하회라던가 시집 발표회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여기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화가들의 개인전 그다음에 신곡 발표회 이런 것들도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유명한 게 세레나데를 위주로 음악을 많이 틀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운치가 있고 네. 좀 그래도 약간 품이 있고 약간 네. 그랬나 봐요. 그래서 세레나데라고 하는 그 음악 그런 풍의 음악을 듣고 싶으면 여기를 가면 되는 거죠. 약간 고급지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낭낭파라에서는 이 집에 특징적으로 맛있는 게 티, 그다음에 케이크, 프루트 같이 판다. 이런 이제 기사도 나 있는 걸 봐서. 서구화되어 있는. 네. 그래서 아마 이름도 그렇고 아마 이게 일본인들이 많이 다니는 소공동 요 주변이라서 어떤 그런 식의 풍들이 많이 남는 그런 다방인 것 같습니다. 그럼 뿌라탄 다방은 뿌라탄만의 또 뭐 특별한 게 있나요? 네. 뿌라탄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네. 도대체 이게 뭘까? 플라타너스. 버드나무. 어떻게 그렇게 변하지? 네. 플라타너스가 네. 일본인식 발음으로 하게 되면 플라타너스가 지금 플라탄 이렇게 된 거죠. 네, 굉장히 느낌이 확 달라지네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주로 극예술 연구 회원들이 많이 다녔던 그런 곳이라 그러고요. 뭐 문인뿐만 아니라 일본 학생들도 왔다 그러고 총독부의 직원들도 많이 드나들었더라고요 해요. 총독부의 월급쟁이들 많이 드나들어서 주로 이제 서양 음악들을 많이 틀어줬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프라탄 이 다방은 그러니까 조선 호텔 있는 그 근처에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옛날에 이렇게 프라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요 주변에는 뭐 이화 학당도 있고 그래서 이화 학당에 예쁜 민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이제 뭐 이제 배치도 바뀌고 뭐 재판소 들어가고 뭐 이렇게 구조가 막 바뀌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이 없어서 이게 그냥 그 거리가 죽었다는 거죠. 근데 이 자리에 프라탄이 들어가면서 이제 오히려 일본인 학생이라든지 이렇게 이 다방으로 인해서 새로 살아난 이런 곳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죽었다가 상권이 살아난. 네, 그런 지역에 지어지는 바람에 그런 어떤 특징들이 뿌라탄 좀 오래 갔어요?
플라타는 좀 오래 간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이게 이제 극예술 연구원이라든가 어쨌든 대부분 이 시기에 이 영업과는 잘 못해요. 영업이 잘 안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무슨 문화활동, 예술활동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냥 아지트 개념이지 이러려면 이제 영업을 하려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티나게 팔려야 되는데 그렇죠. 핫케이크처럼 네. 그 정도가 못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아무래도 좀 그런 가는 것 사람들만 가고 같아요. 네. 필요한 사람들만 가고 했는데 예술을 하는 사람이 그때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돈도 그렇게 넉넉하지 그치, 않았을 넉넉하지 거고 않을 이런 뿐이네. 부분들이 많아서 차 한 제일- 잔에 어쨌든 저기 그때도 되게 비싸게 네, 먹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비싸다 이런 기록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만큼 더 오래 있잖아요. 한 잔 시켜놓고. 그러니까 회전율 안 좋지 네. 비싸니까 사람도 많이 없지. 네. 그리고 이제 망할 수밖에 그들만의 없었던. 예를 들어서 이제 오픈을 하고 마감한 다음에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행사하고 이러려면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아지트로 활용되는 부분들이 더 많아서 네. 정말 좀 어려웠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비 다방은 또 어땠어요? 네, 제비다방은 제비라는 그 단어에서 풍기는 좀 이게 뭔가 되게 느끼시잖아요. 그 뭐지 날라리 남성분들이 많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연미봉 뭐 이렇게 네. 그런 이미지를 많이 그런데 정말 실제로 이 날개 작품을 썼던 이상 네. 이런 분이 이제 만들었던 그런 놀이였을까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잘생긴 알바생을 두자 약간 이런. 이 이상이란 작가가 금홍이라고 하는 기생과 함께 이 제비라는 다방을 만들었는데 네. 여기서 이 제비는 좀 특징적인 게요. 그 디스플레이가 유리로 다 유리벽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우와. 대부분 이제 카페에서는 이제 뭐 벽돌이라든지 혹은 이제 이렇게 아스팔트에 있는 거리를 볼 수 있는 약간의 통유리를 창문. 이때부터 한 네. 거예요. 우와. 그래서 이게 보니까 거기 안에서 차 마시는 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여기서 유명했던 게 인삼차가 되게 유명했다고 하는데 인삼차 한 잔. 인삼차 나이대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갔나 봐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문인들이 어. 많이 오고 하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뭐 이것뿐만 아니고 그 양차라 그래서 뭐 커피니 홍차니들 다 같이 있었을 텐데 이제 요 글을 쓴 이제 끽다전 비평기라고 하는 글에서 보면 이 인삼차를 한 잔 마시면서 밖에 생유리를 통해서 바깥을 보는 이제 바깥 풍경을 보면 재밌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그러니까 육색 스타킹으로 싼 가늘고 긴 각선미의 신 여성의 다리를 보고 차를 한 잔을 마시는 모습이 되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육색이라는 건 이제 살색인 거죠. 예.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저기 동물 다 색깔 일으키시. 이때 말투들이 굉장히 좀 직선적이거나 아니면 뭐라고 표현하나. 그대로 해석해서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인테리어 분위기가 나는 것이었고 바깥 창을 내다보고 바깥 풍경을 내다보는 게 굉장히 좀 독특했던 것 진짜 같아요. 완전 센세이션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러 이제 다방 중에서 제일 잘 나갔어요. 네, 정조를 잘 나타낸 제비라는 이름이 나의 마음을 마음을 끈다. 끈다. 이렇게 됐는데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여성분들이 먼저 또 한번 가봤을 것 같아.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때도 제비가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근데 이때 제비는 흥부의 제비 같아요. 아. 일편단심, 정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진짜요? 이제 연미복 제비 지금 우리가 나눴던 그런 맞아, 이미지만 머릿속에서 조금 저기 다르죠. 그려지던 다방의 모습이 확 바뀌었어요. 다르죠. 네. 아. 근데 아마 여기 쓴 글은 이제 정조를 잘 나타내는 제비라는 표현을 보면 그 흥부에게 복을 가져다 준 제비 그런 제비가 아닐까. 뽀남이라는 다방입니다. 네, 뽀나미 다방은 주로 이제 신문기자, 은행 회사원들이 많이 다녔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그 종로 내거리에서 보신각 쪽으로 뭐 있었던 그런 위치라고 해요. 그런데 외형이 좀 빈약하게 금박 창을 한 뭐 집이다. 그런데 내부에는 정말 비싼 가구들을 많이 넣어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겉에는 좀 아니지만 네. 안에는 굉장히 좀 이제 화려하게 꾸며놨다는 느낌들이 좀 들고요. 이 뽀남이라고 하는 다방하고 제비라고 하는 다방 두 곳이 아까 제비는 구멍이 있다고 했었는데 네. 이 두 곳만 안주인이 있었다는 거죠. 마담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오래 갔나요, 그러면? 얘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또 여기 이제 끽다정 다방 탐방기 평론을 썼던 그 네. 기사에서는 이 그 뽀나미가 다른 다방보다는 조금 비싸서 그런데 홍차가 마실만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특징적인 그러니까 이 집에는 홍차가 맛있고 저 집에는 우유가 맛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집은 홍차로 유명했고 특히 이제 화가들이 많이 다녔던 그런 곳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외국 문물이 이제 들어오면서 다방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일단 커피라고 하는 것, 홍차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다방이라고 하니까 다시 말하면 차를 마시는 문화 자체는 워낙 오래됐지만, 네. 그 새로운 형태의 차들이 들어온 거죠. 마시는 문화. 그런데 이게 차만 홍차라던가 내지는 커피라던가 하는 그런 어떤 음료만 새로 들어온 게 아니라 네. 그거와 함께 어떤 문화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걸 마시면서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어떤 얘기를 나누고 어떤 뭐 예를 들어 그 그룹들이 있어서 멤버들이 모이고 어떤 일을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하고 이런 자리까지 어떤 그런 다방 문화, 우리 이제 다방 문화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살롱 문화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유럽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유행들이 같이 들어왔다라는 오. 특징들이 좀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그 영리 목적들이 물론 있긴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뭐 카페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술을 파는 이런 쪽이 더 많다면 오히려 이런 문화 동호회 성격, 문화인 혹은 그러니까 문화 돈이 안 예술인지 됐죠. 네. 이런 동호회 성격에서 점차 이렇게 영리 목적의 다방으로 좀 바뀌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주로 이제 다방으로 많이 모이고 갔던 사람들이 네,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했다거나 외국에서 지내봤다거나 그러니까 네. 특히 외국 문물을 좀 경험해본 먹어본 사람들이 사람이, 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쪽 찾아가서 아 여기는 이랬는데 저기 저랬는데 막 파리와 비교해보고 뭐 맞아요. 이런 식의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을 그래서 것 같아요. 무역상이 중요한 거예요. 많이 보고 와가지고. 맞아요. 네, 갖고 그래서 와요. 이제 뭐 인테리어든 뭐 하다못해 새로 상품을 개발을 하든 간에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어쨌든 여기에 출입하는 사람들도 그와 함께 문화 관련된 사람들, 예술 관련된 사람들이 주로 많이 들었고 또 그 주인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음악은 어떤 음악을 주로 트느냐 네. 혹은 안에 디스플레이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도 많이 규정이 지어진 그렇죠, 거죠. 그렇죠. 뭔가 이제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네. 아마 좀 달랐겠죠. 네. 그래서 요 시기만의 독특한 어떤 다방 문화 네. 그리고 약간은 뭐랄까 유럽처럼 이게 어떤 뭐 정치 성향을 띈다든가 그런 게 좀 어려웠던 게 일제 강점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치 성향은 좀 어려웠을 거고 되게 생각하는 다방이랑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의 그 머릿속에 있는 다방은 막 봉서나 이런 네. 이름을 가진 다방에 네. 그 보자기에 싸가지고 이렇게 차를 막 따라주고 그런 네네, 식인데 배달 그거는 가고 아마 그런 이제 거였는데. 1950년대지 60년대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인 것 네. 같고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그 소위 다방이란 거하고 일제 때의 카페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 좀 섞여져 있던 게 이제 있던 게 50년. 오릴 때라고 보실 수 있을 저희가 것 아는 같아요. 그런 네.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지금은 전 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그렇죠. 없는데 생각보다 세련됐네요. 그렇죠. 네. 훨씬 더 오히려 그 커피 전문점 내지는 유럽에 마치 살롱 문화처럼 가려고 했던 지향점이 그런 쪽이 아니었나 이런 그러다가 생각이 어떻게 드는데 그런 느낌으로 또 바뀌었지? 그 느낌은 일단 이제 뭐가 막 일제 섞였었나 때는 봐요. 네, 그러니까 다방이라고 하는 거와 카페라는 것이 완전히 별개, 그러니까 차를 위주로 하는 문화와 술을 위주로 하는 문화 이런 것이 좀 나눠져 있는 것들이 이제 이 영리 다방으로 많이 가면서 이게 약간 이제 다방마당, 카페마당들이 거의 이중으로 같이 가는 이게 이제 섞이면서 50년대, 60년대 좀 섞이면서 그냥 다방이란 것이 그런 카페라는 느낌이? 이름이 없어지고 네, 그냥 다방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네. 어쨌든 그런 시기별로 크게 좀 뭘 봤을 때 이제 다방과 카페가 완전히 나눠져 있다가 이게 점점 합쳐지면서 약간의 그런 느낌으로 봉선화 갔다가, 다방 네, 네. 느낌으로 봉선화 또 네. 뭐지? 그러다가 지금은 완전히 카페는 완전히 다른 그쵸, 의미잖아요. 그쵸. 그냥 애들이 커피 전문점 공부하고 의미죠. 토론하고 비즈니스 그렇죠. 미팅 이런 그런 식으로 바뀌었고 그거는 마치 영국에서 처음에 커피 전문점이 나왔고 거기서 비즈니스 스팟으로 했던 그런 느낌으로 지금은 간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을 통해서 이런 문화들이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카페랑 이렇게 다방이 좀 나눠지는 상황으로 보이다가 이게 막 섞였다가 순수하게 카페 전문점에 갖고 있는 어떤 현대적인 이미지 이런 걸로 많이 좀 바뀌어가서 어쨌든 외국 문물이 그냥 들어와서 그냥 그대로 정착된 게 아니라 이 외국 문물은 실은 유럽 쪽의 문물이긴 하지만 일본을 거쳐서 들어온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많이 좀 많은 부분이 좀 왜곡이 됐다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나름 어쨌든 본인이 직접 유럽 쪽으로 나갔던 사람들도 아 이런 게 우리나라에 왔구나라고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쵸. 색깔. 그대로는 못 될 것 같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여기는 어쨌든 식민지 하에 있는 식민지 국민들 식민지에 있었던 지역의 이 다방들이다 보니까 그들 나름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은 안 되고 문화 특히 문화와 예술 위주로 이런 다방이 그런 동호회 성격의 같은 아티스트 같은 이런 곳이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당시 보면 재밌는 게 좀 있어요. 당시 기사를 보니까 다점 순례를 자기의 그 취미처럼 얘기하는 기자들이 있었어요. 다점, 이렇게 다방이죠. 다방을 예, 이제 기사 순례하는 때. 게 예. 그래서 오늘 뭐 기자가 오늘 이 자방 저 방 막 가서 그 재밌었긴 했겠어요. 요즘에 블로그 빵지 하듯이. 술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브이로그하고 그런 블로그 것처럼 하듯이, 이게 기자들이 돌아갔는데 어떤 기자 쓴 거 보니까 자기가 오늘 17군데를 돌아서 차를 커피를 17잔을 마셨다 뭐 이러면서 그 외에 어떻게 보면 이 다방이 문화예술 동호회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건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드나든 사람이 예술일 뿐만 아니고 약간의 뭐라 그러지 유한 청년 그러니까 시간 많은 한량들 외국에서 외국물을 먹었지만 뭐 돈은 있는데 할 일은 없는 할 일 사람들이요. 없고 그리고 이제 차 한잔 모였을 것 시켜놓고 같아요. 네. 혹은 이런 식의 문화를 동경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생겼다는데요. 벽화 벽에는 그림이 이제 북박이잖아요. 북박이장 대신. 네. 그래서 벽화라고 하는 유행어가 있기도 하고 어머나. 네. 또 하나 유행어가 있는데 바로 금붕어입니다. 차만 하루 종일 뽀글뽀글 마신다고 그래서 벽화나 금붕어라고 하는 이런 유행어가 생겼다고 해요. 요즘도 이거 어떻게 보면 유행할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만큼의 화랑은 아니지만 약간의 성격이 좀 다른 성격으로서 식민지 치하였지만 나름 문화나 예술 쪽에서 기여를 했던 것이 이 다방이었던 것 같고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영리화되면서 네. 이게 막 약간의 술집으로 변한 데도 있고 그냥 네. 폐업한 데도 있고 이렇게 바뀐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 다방이 카페로 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네, 그거와 함께 또 일제 때 다방이 카페로 변한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카페라고 하는 형태, 다시 말하면 술을 위주로 한 주점인데 마담이 있는 주점. 그리고 여기에서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뭐 기생해서 주로 이쪽으로 배우들이라던가 큰뭐 이렇게 무슨 회관 이런 식의 카페에서는 몇천 명 이렇게도 된다거든요. 일하는 여고들이. 진짜요? 관리를 하고 있는 기사 봐서 네. 그걸 한번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 네. 카페를 한번 굉장히 정리를 기대가 해보겠습니다. 되네요. 근데 그러니까 이 다방도 이 사진 자료가 많았으면은 그쵸? 네, 막 그러면 넣어두고 하면 넣어줄 좋을 것 텐데. 같은데 실제로 지금 남아있는 게 재현한다고 해서 이제 1950년대 다방 재현한 정도로 박물관에 아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박물관에 이렇게 꾸며놓은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거는 어떤 참고 정도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뭔가 그냥, 자료로 구하기 네. 쉽지는 않은 네. 이 그림이 여러분도 있으면 상상을 정말 좋을 하시기 텐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카페로 떠나보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고맙습니다.